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이 첨단 AI 칩 문제, 정말 무슨 첩보 영화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만든 최고 성능 칩들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중국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막아보려는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해법, 그런 제안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팔려나간 칩을 기술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게 뭘 의미할까? 한번 제대로 보죠. 네,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특정 고성능 AI 칩은 중국으로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밀수된 칩들이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발견된다. 뭐 이런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딥시크 같은 AI 모델 개발에도 쓰였다는 분석까지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중국의 고성능 AI 모델인데 거기에 밀수된 엔비디아 칩이 쓰였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기존 방식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하원의원 빌 포스터가 상당히 흥미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 기존 방식이 잘 안 통하니까 아예 칩 자체에 뭔가 기술적인 장치를 달자는 거군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칩에 뭐 GPS라도 다는 건가요? 정확히 GPS는 아닌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뭐냐면 칩 내부에 위치 보고 시스템 같은 걸 의무적으로 넣자는 거예요. 위치 보고 시스템이요? 네. 칩이 딱 외엔에 연결될 때마다 어떤 보안 서버랑 통신을 하게 하는 거죠. 아하. 그때 신호가 서버까지 도달하는 아주 미세한 시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겠죠. 그걸 분석해서 마치 뭐 번개 치고 나서 천둥 소리 시간 차이로 거리 재듯이 이 칩이 서버에서 대략 얼마나 먼 국가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자는 방식입니다. 와, 그거 정말 기발한데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도 비슷한 걸 쓴다고요? 네, 구글이 이미 내부적으로 데이터 센터 보안 같은 걸 위해서 유사한 기술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술 전문가들도 이거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사실 기존 수출 통제가 좀 뭐랄까 헛수고 아니냐 이런 비판도 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레이몬드 전 상무장관도 그런 표현을 썼었죠. 네. 그리고 상원 조사에서도 보니까 관련 기관, 그 BIS라고 하죠. 네, 상무부 산업안보국. 거기가 단속 인력이나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 추적 기술이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금은 사실 BIS 같은 기관이 해외로 나간 칩 중에 뭐가 문제인지 뭘 먼저 들여다봐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거든요. 그렇죠. 깜깜이 상태죠. 네. 근데 이 기술이 도입되면 최소한 이 칩은 좀 의심스러운 위치에서 쓰이고 있네 하는 것과 이건 허가된 지역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한된 조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타겟을 좁혀주는 효과가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조사 대상을 효과적으로 좁힐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위치 추적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간 제한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안인데 이건 훨씬 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건데요? 바로 칩이 만약에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작동하는 걸로 감지되면 아예 그 칩 자체가 부팅이 안 되도록 원격으로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네. 원격으로요? 네, 일종의 지역 차단, 그러니까 지오 블로킹 기능 같은 거죠. 또는 뭐 원격 비활성화 스위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와, 그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원격 제어 스위치 같은 건데요. 네, 그렇죠.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또 프라이버시 침해나 뭐 국가 차원의 통제권 문제 이런 걸로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위치 추적 아이디어 자체는 그래도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아, 그건 좀 의외네요. 네, 근데 이 원격 비활성화 기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 문제, 또 이게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핵심 인프라에 쓰일 수도 있는 부품의 작동 여부를 사실상 미국 정부나 기업 손에 맡기는 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주권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국제적인 반발도 충분히 예상해야 합니다. 이건 뭐 칩 제조사들하고도 정말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할 문제겠죠.
결국 이 AI 기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즉 칩을 둘러싼 통제나 경쟁도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칩 밀수를 막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첨단 기술 공급망 전체에 어떤 지정학적인 재편, 그리고 기술 패권이 경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AI가 이제 거의 핵무기급 전략기술처럼 여겨지면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에 대한 총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어쩌면 좀 예견된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다만 이런 너무 강력한 통제가 자칫 기술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기술 협력에 오히려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좀 균형 있게 봐야겠죠. 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빨리 기술 자립해야겠다. 이렇게 더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첨단 AI 칩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심지어 통제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입법 시도와 그 배경, 그리고 여러 잠재적인 파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니 기술적인 가능성 못지않게 프라이버시, 통제권, 국제관계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의는 앞으로 기술이 우리 사회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될수록 결국 누가 어떻게 기술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기술, 과연 어디까지 통제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통제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